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충훈TV의 친절아빠 이충훈입니다. 이 채널은요, 처음 내 집 마련하신 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고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채널인데요. 오늘은 대신맨 이충훈이, 친절아빠 이충훈이 온라인 빌라 투어를 왔습니다. 자, 소개시켜 드릴게요. 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지금 빌려자 직원 차민지입니다. 저희 이쁜 차민지 직원인데요.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빌라 투어를 또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직접 여러분들을 위해서 빌라 투어를 한번 어떤 것인지 시연해 드리고자 온 거고요. 그러면 우리 차민지 직원이요, 여러분 대신해서 부평에서 3인 가족으로 신혼부부라고 보고 아기가 하나 있는 3인 가족으로 해서 집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빌라 투어 시작을 하게 되면 상담을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바로 이렇게 커피숍에 오는데요. 커피숍에 하는 것부터 저희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처음에 이제 빌라 투어 오시면, 빌라 투어 진행하기 전에 저랑 같이 차에 타고 여기 오셨잖아요. 오시게 되면 저희가 진행하기 전에 이렇게 빌라 투어 리스트라는 거를 좀 보여드리거든요. 빌라 투어 리스트 보시게 되면 저랑 통화하셨을 때 원하시는 지역이 부평이고요. 3룸 원하시는 거고, 네. 그리고 자금은 5천만 원 정도 갖고 계시고, 매매 가격은 2억 내외로, 남편분이 서울에 출퇴근하시고 19년 3인 가족. 그래서 오늘 11월 14일 날 3시에 빌라 투어 하시는 걸로 하셨고, 이사 예정일은 2019년 3월이고요. 제가 오늘 그래서 맞춰서 빌라 투어 리스트를 총 6개를 준비하고 왔어요. 네. 그런데 오늘은 시간상 하나만 하는 걸 갖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라 투어에 오시면요, 제가 이렇게 맛있는 커피를 네. 한 잔씩 대접해드립니다. 여러분들 빌라 투어 하셔가지고 커피 한 잔 드세요. 사드릴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빌라 투어 리스트를 한번 설명을 해드렸고요. 두 번째는 커피 한 잔 마시면서 10가지를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한 30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주택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또 빌라 구입 시 각종 세금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세 번째는 주의해야 할 불법 확장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네 번째는 빌라 계약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다섯 번째는 빌라 면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고요. 여섯 번째는 대출의 종류와 금리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일곱 번째는 신축 빌라의 관리비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릴 거고요. 여덟 번째는 준공전 신축 빌라 계약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계약부터 입주까지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열 번째는 향후 매도 시 시세가 떨어지지 않는 빌라 매매 요령까지 저희가 빌라 투어를 진행하게 되면 커피숍에서 요거 두 번째에 대한 항목에 대한 거를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빌려사의 10대 노하우라고 해서 이렇게 저희가 준비해놔가지고요. 우리 회원님들한테 설명을 하나씩 미리 설명을 해주셔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렇게 돼서 맛있는 커피 한잔 하시면서 이 얘기를 다 들으시면, 짧으면 30분이고요. 길면 1시간 정도 시내에 말씀을 사전에 충분한 얘기를 좀 듣고 서로 좀 해드리고, 그리고 또 고민되는 점이라든지 또 추가로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전화 통화하셨고 문의하셨던 내용을 다시 한번 해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집을 구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포인트가 어떤 거세요? 아무래도 교통편이 편할 때 교통편. 네, 교통편 편하셔야 되고, 남편이 출퇴근이라는 말씀인 거죠? 네, 그렇죠. 출퇴근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집 실제 평수는 어느 정도 평수대가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아파트 평형 기준으로 봤을 때 방 3개가 있고 화장실이 2개가 있고 주거 분리된 구조가 나오려고 하면 일반적 아파트 평수 기준으로 한 25평형 정도 정도고요. 실평수를 봤을 때도 뭐 한두 평에서 그 정도 이상으로 나오는 평수가 나와야 됩니다. 네, 그 정도. 네, 그 정도.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저희가 설명을 한번 해드리고 나서 다시 한번 우리 회원님의 어떤 궁금한 점이라든지 이런 질문들을 심도 있게 다시 대화를 한번 나누게 됩니다. 자, 이렇게 대화를 다 나누면요, 맛있는 커피를 드시고 이제는 빌라 투어를 차를 타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고고 한번 할까요? 시작! 고고고!
여기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수역하고요. 여기 투어 리스트에 보시면 그 건보 L이라는 곳이에요.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는 거는 여기가 지금 현장이 가격이 가장 좀 저렴하게 나와서 보여드린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3인 가족으로 시급 좀 6천만 원인데 가격이 가장 저렴합니다. 왜냐면 부평 쪽에서는 시세가 평당, 7평수 평당 900만 원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요거는 지금 1억 8,100만 원으로 분양가로 나와서 상당히 저렴한 거예요. 그런데 이 집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보면서 장단점을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시죠. 들어오자마자 우측에 화장실이 좀 있어요. 네. 이쪽으로 들어오면 작은 방이 있어요. 작은 방이 좀 작죠? 네, 딱 이런 그대로네요. 네, 작은 방이 되게 작아요. 그리고 이렇게 작은 방에 여기 발코니가 붙어 있으면 작은 방 크기만큼 발코니가 나오게 돼 있어서 만약에 중간방에 붙어 있으면 중간방 크기만큼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벽지 같은 부분들은 좀 이제 여기 보시면 톤 자체가 보통은 이제 파스텔 톤이나 이런 거는 진하게 쓰는데 그냥 차라리 이렇게 화이트하게 쓰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그냥 깔끔하게 나가는 점을 볼 수 있어요. 자, 그 들어오셔가지고 여기가 이제 거실인데요. 이 집은 이렇게 주거 분리 형태로 나왔고 주방 같은 경우에는 디귿자로 나왔고요. 주방에 요새는 벽면이 다음 집으로 붙어 있는 경우에는 주방 창이 없는 부분이 있어요. 면이 어디에 붙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주방 창이 있어서 통풍이 되는데 이 안쪽으로 건물이 이렇게 건물 미음자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집이 이렇게 미음자로 돼 있는데 여기 안으로 이렇게 주방 창이 이렇게 통로가 돼 있어요. 여러 보세요. 네, 그렇게 통로가 돼 있는데 건물 안에 이 공간이 있어서 이쪽으로 이렇게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거실 같은 경우에는 딱 보자마자 제가 말씀드리는 팁이 이겁니다. 그럼 뭐냐면 만약에 이게 이렇게 잠겨져 있다라고 보면 주방하고 거실밖에 못 보잖아요. 이랬을 때는 반드시 이거 열어보셔요. 왜냐면 이렇게 불투명 유리 쓴 거는 뭐냐면 바깥에 시선을 안 뽑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럴 때 한번 열어보세요. 열어보시면 이 집의 단점이 보이는 거죠. 바로 막혀있네요. 그래서 바로 막혀있어요. 바로 막혀있어요. 다만 이쪽으로 살짝 좀 뚫려 있다는 점이 시각이 있는데 여기 막혀있기 때문에 이 집에 자녀 세대가 남아서 가격이 좀 저렴한데요. 막혀있고 자녀 세대 남아서 가격을 좀 할인해서 분양을 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리고 막혔을 때는 이렇게 불투명되어 있을 때 열어보고요. 그리고 실제로 소음을 한번 들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낮에 있는 소음, 밤에 있는 소음들을 한번 문 열어보고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닫았을 때 소음 차이도 한번 경험해 보시는 게 좋아요. 닫았을 때 소음이 완전 안 들린다라고 하면 이게 유리라는 게 보통은 세 가지의 어떤 기능이 있는데 하나는 단열이라는 효과가 있고요. 하나는 방음, 음을 잡는 거, 그리고 아니면 습기라든지 공기라든지 막는 그런 효과들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문을 한번 열고 닫아보는 것도 하나의 좀 포인트가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거실 한번 보셨고요. 그러면 이제 안방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안방에는 그래도 이 정도 크기에는 그래도 화장실 하나 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안방 자체의 크기를 생각보다 좀 작죠? 네. 제가 이거 전자 줄자인데요. 한번 재드리면 네, 이쪽이 3m 20이에요. 3m 20. 네. 보통은 이게 한 자가 3.3cm니까 30cm니까 요거는 한 자가 좀 안 되고요. 요거는 이쪽은 3m 12예요. 3m 12. 거의 정사각형. 거의 정사각형에서 약간 이쪽이 좀 긴 거죠. 약간 좀 긴 거고 이 정도일 때는 장으로 놔두면 열자장까지는 가능해요. 열자장까지는 가능하고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이쪽에서 장을 놔두시고 이렇게 장을 놔두잖아요. 일반적으로 무주상 이렇게 장을 놔두면 침대가 문을 열어서 이렇게 침대로 해서 여기는 침대 사이즈를 이렇게 집을 사실 때 이렇게 먼저 미리 구성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을 열었을 때 안 열리니까 만약에 장을 놔둔다고 하면 붙박이장이나 아니면 시스템장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미닫이를 그렇죠. 이런 걸로 하셔야지 그나마 공간의 활용도가 좀 높다는 거죠. 미닫이를 좀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 침대 사이즈 같은 경우에도 퀸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안 되니까 퀸 사이즈로 진행하셔야 되고, 그러면 공간이 이쪽에 컵 정도 하나 놔둘까 말까 하는 공간이 나올 거예요. 아슬아슬하죠. 그러면 화장을 어디서 하느냐? 지금 식구가 3인이잖아요. 네. 화장을 할 때 보면 3인 가족 기준으로 보면 방 하나는 그 아내분을 위해서, 우리 신부님을 위해서 그렇게 일반적으로 씁니다. 그래서 거기다 화장대라든지 옷방이라든지 이렇게 쓰는 거고요. 그게 이게 또 이제 남자분 그 성향이 좀 강하시면 거기 서재를 써요. 근데 보통 힘이 좀 약하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그 아내분을 위한 옷방을 쓰니까 하나는 옷방을 써야 되고 하나는 아기방으로 쓰시면 될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 집에 대해서 제가 포인트들을 몇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집은요 위치상 더블 역세권에 위치는 하고 있어요. 더블 역세권이라고 하면 동수역 아까 보시다 네. 가까이 있죠. 1호선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국철 저쪽 부평역까지. 네. 그런데 이렇게 두 가지 역을 이용 가능한데 실제로는 한 가지 역이 되게 가깝기 때문에 동수역을 이용해서 1호선을 갈아타는 게 좀 좋고요. 그리고 이쪽에 아까 들어오시면서 보시다시피 네. 경의국도가 돼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교통이 좀 편하다는 점들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린 가격이 저렴해서 자녀 세대라 보여드린다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보셨겠지만 이쪽 지역도 되게 조용한 지역이에요. 네. 조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주하기는 괜찮다라는 건데, 여기에는 또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이 집이 다 그런 건 아니고 여기 라인 1호 라인 같은 경우에 자녀 나온 게 바깥으로 봤을 때 건물이 들어서기 때문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때문에 지금 좀 늦게 나간 거고요. 자녀세대 몇 개 안 남은 건데 그런 가격도 할인했다는 점, 그런 점이 여기 보면 건물 막혀 있다는 점이 이 집에서는 엄청난 단점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입주금이 5천이시니까 1억 8천이면 1억 3천 정도 융자를 받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대략적으로 30년 균등상환을 했을 때 그 실제로 월 납입금이 제가 보기엔 한 65만 원 정도 수준으로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5천만 원에 매월 65만 원 정도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상하셨던 금액하고 가격대하고 나가는 월 납입금하고 봤을 때는 합리적인데, 다만 그 남편분이 또 서울로 출퇴근을 하시고 하는 거를 봤을 때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사무실 가서 한번 보여드릴 건데, 실제로 그 동선들 있잖아요. 몇 시간 정확하게 걸리는지 도보까지 해가지고 그거 한번 체크하셔가지고 하시고 저랑 같이 나가가지고 또 주위를 한번 환경을 한번 구경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집을 살 때 하나 더 팁으로 말씀드리면 기운이라는 게 있거든요. 기운. 많은 분들이 이거를 생각 안 하는데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딱 들어갔을 때 딱 느껴져요. 이 집 되게 좋다라는 기운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서 느낌은 좀 어떠셨어요? 우리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기존에 막혀있긴 해도 좀 시원하게 좀 환기가 잘 되는 느낌이 들어요. 진짜요? 네, 괜찮았어요. 네. 그런 좀 아담한 건 있죠. 그렇죠. 네. 저는 집을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네. 이게 사람마다 또 맞는 집들이 있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이 집은 제가 다른 거랑 비교하시라고 네. 장점이 하나 있어서 좀 보여드린 거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집은 여기 막혀 있다는 거와 네. 전체적인 어떤 기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은 제가 뭐 추천해 드리는 빌라는 아니고요. 네. 일단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장점이 있어서 하나 좀 보여드린 거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들어오셔가지고요. 그러니까 바로 여기 기계식 주차장이 있고 1층에도 이렇게 주차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1층에 주차장이 굉장히 편리한데, 이게 안 된다 그러면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 제가 실제의 장단점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기계식 주차장이 있어서 주차 대수가 확보될 수 있어서 주민들이 주차하기 되게 좋다는 점 장점이에요. 그런데 기계식 주차장은요, 이게 저녁 때 이거 입차를 할 때가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저녁 때는 나가는 차도 있고 들어오는 차도 있어요. 그래서 저녁 때는 또 한꺼번에 또 몰려서 또 들어오신단 말이죠. 그랬을 때에 아침에 나가는 어떤 시간보다도 저녁 때 입차하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는 점들이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아침에는 오히려 나갈 때는 시간이 좀 덜 걸려요. 네. 저녁 때가 좀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기계식 주차를 보게 되면 이쪽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다 그 말 그대로 기계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벨트라든지 체인이라든지 그리고 실제로 이 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움직이면서 사실은 드르르르 이런 소리가 좀 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쪽에 기계식 주차 붙어 있는 건물, 그러니까 호실, 그다음에 붙어 있는 집 같은 경우에는 이 소리가 조금은 들릴 수가 있어요. 맞붙어 있습니다. 맞붙어 있으면 좀 들릴 수가 있다는 거라 그런 점은 감안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죠. 왜냐면은 그래서 이런 부분 모르고 또 구매를 하신다고 하면 나중에 왜 소리가 많이 나요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점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있는 호수가 이 기계식 주차장하고 붙어 있는지도 점검하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그럼 가시죠. 네. 자, 이제 차에 타셨는데요. 지금 좌측에 보이는 건물이 아까 보셨던 그 건보L이고요. 네. 건보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제가 부평역에 있는 국철 방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뒤로 가면 아까 보셨듯이 들어왔던 그 동수역인데 되게 가까이 있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방면을 갔을 때 느낌들을 한번 보세요. 네. 다 주택지네요. 네, 주택지고요. 그리고 이제 쭉 가면 이제 저기 철도가 좀 보이잖아요. 네. 저기 이제 국철 1호선이고요. 여기서부터 부평역까지 한번 차로 한번 이동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어차피 동수역은 가까이 있으니까 오셔서 보셨고, 그래서 부평역까지 느낌으로 한번 보실 거고요. 또 이쪽 지역의 위치적인 장점은 옆에 희망공원이 하나 있고, 이쪽에 그 고가 내려가서 여기 반대편으로 가서 부평공원이 있는데 부평공원이 되게 크고 되게 좋아요. 근데 도보로 가신다고 하면 부평공원까지는 제가 보기엔 15분에서 20분 정도 걸어가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아까 지금 건보에서 내려와서 부평역 여기 그 철도까지 내려와서 쭉 직진으로 가게 되면 부평역까지 가는 모습을 좀 보십니다. 자, 이제 여기가 부평역 남부역입니다. 여기 좌측에 보시면 부평역 남부역까지 제가 차를 타고 왔고요. 그러면 이제부터 부평역 남부역에서 그 제가 보여드렸던 건보L까지 한번 차로 한번 이동을 한번 하도록 할게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하시는 겁니다. 네. 도보로 가신다고 하면 아까 왔던 길로 가셔야 되는데 도보는 상당히 멀어서 어차피 동수역을 이용하시는 게 좋고요. 부평역 남부역에 내려와서 이렇게 쭉 좀 내려오시면 저기 앞에서 우회전 하셔가지고 나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자, 부평역 1번 출구에서 바로 나오면 되는 거고요. 이쪽에서는요. 아까 저쪽도 출구가 있었고요. 남부역 출구. 그래서 부평역 남부역에 나오게 되면 이쪽까지는 그 경인국 바로 앞 경인국도인데 요 사이에는 상업 시설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주위에 맛집도 있는데 참고로 여기 모녀 떡볶이라고 맛있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아직 있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러면 제가 여기 현장부터 그 부평역까지 한번 갔다가요. 그리고 다시 한번 동수역으로 한 바퀴 좀 돌았는데요. 주위에 좀 환경은 좀 어떠셨어요? 생각보다 주택지도 많고 그리고 의외로 나가 보니까 음. 좀 걸어가면은 생활 뭐 네네네. 편의시설이 많네요. 네, 이쪽에서는 지금 이용하시기가 그 생활 편의할 때가 여기 보면 부평역에 가시면요 롯데마트 있고요.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이 집에서 뒤편으로 보시면 희망공원이 있어요. 그거는 되게 가깝거든요. 걸어서 5분 정도 거리 내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부평공원 같은 경우 여기서 가기 한 바퀴 삥 돌아서 가야 되기 때문에 한 20분 정도 거리가 있거든요.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집은 아까 말씀드린 다 입주하시고 이제 몇 집밖에 안 남은 집인데요. 주위 환경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뭐 평점으로 매긴다고 하면 뭐 한 빗불 정도 줄 수 있는 집인데, 다만 이 집이 막혀 있어서 그런 거를 좀 선호하지 않는다 하면 그거는 치명적인 좀 단점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 빌라 투어를 해보셨는데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투어하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네. 어렵지도 않고 네. 시간만 조금만 투자해도 이렇게 쉽게 보러 나오는 게 더 좋네요. 네네. 부동산은 들려도 이제 열쇠만 주신다든지 막 이런 네. 경우도 많았는데 설명 너무 잘해주셔서 너무 잘 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빌라 투어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사무실에서 제가 다시 한번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빌라 투어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아래 설명문에 빌라 투어의 신청이 있습니다. 거기 신청을 하시면요, 담당 플래너가 전화를 드립니다. 둘째, 빌라 투어를 진행을 합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맛있는 좀 커피 한 잔 사드리면서요, 여러분의 고민을 같이 공감해드리고 해결 방법을 찾아드립니다. 빌라 투어 일정을 설명해드리고요, 집을 볼 때 유의사항이라든지 집 구매 시 유의사항을 말씀을 해드립니다. 셋째, 집을 보면서 장단점을 말하고 조언을 해드려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어떻게 보셨어요? 시청자님이 얻은 경험과 발견한 내용을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저도 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아래에 댓글에 의견을 좀 남겨주세요. 내일은 부평 신축빌라 베스트 3 현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을까요? 그 이유가 궁금하면 내일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사랑과 사람을 이어가겠습니다. 친절아빠이 친구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 더 만나요.